여러분 아예 기사 제목이 탄핵은 물 건너 간 듯이라고 나온 거예요. 참 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되셨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걸 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네. 정권 연장에 대해서 48.6%가 좋다고 했대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당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네.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더라도 절대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하면 요번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네. 막 몰아쳐가지고 그 다음에 탄핵시키고 하면 본인들이 쉽게 권력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 탄핵 문제와 그 다음에 차기 정권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네. 라는 입장을 국민들이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지금 정권 교체는 46.2,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자는 46.2, 네. 대통령을 그대로 해서 정권을 연장하자는 48.6이면은 네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지 말아라는 걸로 의미를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의와 정권 연장, 정권 교체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이 싫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그래 윤 대통령이 좀 계엄을 선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치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국민들이 많다 치자.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그치? 만약에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연장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적어도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 48.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당시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대요. 아니 대통령을 왜 출당을 근데 시켜요? 정 변호사님 이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아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들 출당시키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출당을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인데요. 뉴스 제목이요. 탄핵은 물 건너 간 듯이라고 뉴스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예 기사 제목이 탄핵은 물 건너 간 듯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되셨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심을 역행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뉴스인데요. 왜 보수가 결집하고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 예, 보수의 결집 현상은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정은 이해하고 네. 그런 걸 고려하면 이거를 탄핵시킬 일은 아니지 않냐.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네. 이런 걸 어떻게 내란으로 몰아치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는 이거 지금 뭐냐면 좌파들이 이미 진지전처럼 그렇죠. 사법부도 장악하고 수사기관도 장악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보수우파가 결집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안철수가 자긴 탈당 절대 안 한대요. 안철수는 하던 말던요. 아니요. 안 한다고 한 게 너무 재밌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저희 안철수는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철수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했다. 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거취를 취하느냐가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 자, 3번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냈냐면요. 시간이 걸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밝히기 어렵지만 나는 묵묵하게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당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폭력 사태의 주범이다. 야, 진짜 말도 잘 붙입니다. 네. 옛날에 말이에요. DJ를 그 내란죄로 했다고 막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내란죄로 만들어서 내란의 주범 수개를 만들었냐고 하던 자들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같아서는 꼭 탄핵에서, 그죠? 탄핵 재판에서 이기셔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좌파들이 이미 헌재를 장악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시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선전하고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하는 저 헌법재판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불공정하고 그죠? 얼마나 편파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본인 당신 스스로는 어렵겠지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함과 무례함을 온몸으로 직접 겪으시는 모습을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차기 정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쟁의 방식이다라는 점을 저는 윤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그러니까 남성분 한 분과 여성분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성분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커요. 근데 딱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있잖아,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국민들이 모르잖아. 국민들이 몰랐을 텐데 대통령이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 부정선거 나도 안 믿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가 되게 커서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더 특이했던 건요,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국회가 저러는 줄 몰랐을 거야. 나 먹고 산다고 관심이 없었어. 대통령이 저렇게 안 했으면 민주당이 저 모양인지 몰랐어. 그 얘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왜 이재명은 안 잡아가? 왜 이재명은 안 잡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이 걸려도 포기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옥중 편지가 정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옥중에서 정치하시는 경우 있었죠. 아, 옛날에 뭐 DJ나 이런 자들 많이 했잖아요. 좌파 애들.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윤 대통령 당연히 옥중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몫과 자기의 역사적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보수우파가 윤 대통령에게 되게 어려운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죠? 그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자신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갈망합니다. 네, 근데 7번 뉴스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광주와 전라도에서 왜 이렇게 상승해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랑 전라도도 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민간 정권 이양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게 호남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다시 그리고 옛날로 회귀하나요? 1980년도에 그 5.17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네. 오히려 호남은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쏠렸는데 네. 이제 저는 그 민주당 그 호남 분들도 이제 느끼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1980년 이후에 몇 년입니까? 벌써 60, 70년이 지났는데 네. 결국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 좌파들한테 이용만 당했다라는 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지역별 긍정평가를 비교를 해보면 광주 전라 지역이 41%예요. 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44%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평가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 58%인데, 네. 그죠?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54%.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 아,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4번 뉴스입니다. 경호처의 강경파 2명이 잇따라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들도 하다 양심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성훈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명이 잇따라 석방된 건 의미가 있죠, 정 변호사님.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왜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형사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직무 수행 행위이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돼요. 이게 검사들이 말입니다. 왜 그 경호차장에 대해서 저 영장 청구했는데 반려했겠어요. 청구해봤자 발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우와! 전원주택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 출신 정준길 검사님 화이팅! 정 변호사님 네. 방금 누가 슈퍼챗에서 10만 원을 쏘셨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네, 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요? 어느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돌리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나 봅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네. 계속 그 마이크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윤상현 제명안이 제출됐대요. 5번 뉴스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 변호사님? 아니 윤상현 지금 의원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영장 발부 관련해서 이제 서부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윤상현 의원한테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한테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내가 아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잡아갔다가 훈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한테 야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보냈더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이 와서 이렇게 또 공유를 했나 봐요. 네. 뭘 잘못했죠 윤상현 의원이요? 그 공유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뭘 잘못해. 공유가 잘못한 거지 윤상현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 근데 제명을 한다고 하냐? 저 제명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제명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 소추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국회의원직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결정을 하면은요. 네. 그럼 국회의원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곽모 씨. 네. 그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원 제명당해서 국회의원직 잘린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이 탄핵 소추가 잘 안 되면 이 민주당 애들이 의원 제명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한 대여섯 명 잘라낼 거다. 그럼 제적 숫자가 줄거든요. 네. 그럼 3분의 1을 금세 맞출 거다. 네. 이런 어떤 음모론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갖고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겠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권한남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지지율만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은 곱게 늙어라. 나이 값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토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면 내가 키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어른 노릇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와중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9번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곧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어쨌거나
탄핵이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영어로 원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더니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만해라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기사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미국의 국익에도 이 대한민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큰 이익인 상황이에요. 특히 동북아는 정세를 보면. 근데 지금 나라 안에서 자꾸 되지도 않게 내란죄 응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려가 깊은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같은 그런 애들이 만약에 국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대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동북아의 이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또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대놓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회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정 변호사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탄핵이 진행해서 못 만나고 있다. 네. 탄핵을 좀 멈춰주라. 그럼 내가 윤 대통령 바로 만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도 언급한 것도 되게 의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기사를 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탄핵을 멈춰라. 그래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의 어떤 동맹 관계, 발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저걸 좀 이재명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PD님 지금 속보가 뜨는 YTN 화면이 아니고 광고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속보 뜨는 화면이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하고 김 여사도 불허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 네,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또 다른 망신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되더라도 그는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인은 너무나도 당연히 접견 금지를 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네.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변호인 외의 사람들도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 제한은 있죠. 하루에 한 번씩. 한 10분에서 15분. 아 지금 그걸 금지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근데 그거를 금지하는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냐면 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네. 근데 요번에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네. 불과 15자인가 16자로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이래가지고 네. 대통령을 구속한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을 모욕주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연장선상인 거죠. 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네. 접견을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들의 대통령 모욕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데요. 뭐 여사님과 면회는 좀 허락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여사님과 면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쨌거나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셨는데 15번 뉴스 좀 보겠습니다. 15자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자법 수준의 사유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제목을 왜 이따위로 달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구속을 하면서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찬성을 하면 뭔가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할 때도요 35글자였어요. 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아, 그랬었나요? 주로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 위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83자나 됐어요. 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네. 정성껏 적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원래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을 사유가요, 주거가 부정하거나 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예요. 네.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구속 요건에 사실은 없어요. 구속 요건에 원칙적으로는. 네.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염려라는 건 얼마나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아니 텔레그램 쓰던 거를 중간에 바꿨다. 핸드폰 바꿨다. 이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대통령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